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죠. 그죠? 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파트 3, 즉 SQL 응용에 대해서 우리가 25강에 걸쳐서 공부를 했죠. 그죠? 참 길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파트 4 SQL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SQL 파트 3는요. SQL 응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초급 그리고 중급 수준 정도 됩니다. 초급에서 중급 정도 수준. 그런데 파트 4는 SQL 활용은 거의 고급입니다. 고급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대학교에서는 이 고급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가르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쭉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 과목은 5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는 출제 비율이 거의 99%예요. 그죠? 예. 여기는 초중급인데도 초중급이다 보니까 여기에 한 26%가 나온 거고 여기는 고급이에요. 고급이다 보니까 1.12%안 나올 때도 있고 나왔다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안 나올 경우가 더 많고 나왔다면 한 문제 이상은 안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의 입장으로 강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 문제라도 나올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저의 본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4장 4파트죠. 그죠? 파트 4 뭡니까? SQL 활용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것이며 5장 데이터 전환은 솔직히 말해서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죠. 지금껏.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총 구축 세 번째 이제 3과목에서는 우리가 총 5파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1, 2, 3장에 집중을 하세요. 이것만 해도 99%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좀 고급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고 싶다 싶으면 제 강의를 만약에 수강을 하셨다. 그러면 그때 SQL 활용을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자격증 중에서 SQLD가 있다고 했죠. SQLD는 1, 2, 3, 4장까지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걔는 SQLD는 초, 중, 고급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SQLD 시험을 치실 분들은 이거를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거는 정보 처리 기사를 중심적으로 만드는 강의이기 때문에 4장까지만 일단 문제가 출제됐던 한 문제라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를 할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SQL 활용 고급이라고 했죠. 그죠? 이 파트에는 7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로시저 이미 우리 한번 공부했죠. 그죠? 그리고 트리거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펑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DBMS 접속 기술에서 우리가 JDBC, ODBC 우리 드라이버 이거 우리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것도. 그리고 SQL 테스트, 그리고 ORM, Object Relation Mapping, 그죠? 이거랑 쿼리 성능 최적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등급은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프로시저부터 우리 이제 섹션 01 SQL 활용 4파트에서 프로시저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장에서 꼭 알아야 할 키워드 베스트 10이 있는데요. 프로시저, 트리거, 웹 응용 시스템, JDBC, ODBC, 동적 SQL,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ORM, 쿼리 성능 최적화, 절차형 SQL 테스트. 이게 섹션 7까지 쭉 나올 텐데요. 요러한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랬죠. 정보 처리 기사는 파트 3까지만 공부하세요. 거기에 시간을 몰두하세요. 여기에 시간을 몰두할 필요는 없어요. 기사 따고 나서 SQLD 공부할 때, 자격증 따고 싶을 때 이거 보세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문제라도 나왔으니까 저는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봅니다. 자, 프로시저는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시저란 절차형 SQL. 자, 절차형 SQL과 절차형이 있고 비절차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절차형 SQL이라는 것은 우리가 C 언어, 그리고 C 언어 밑에 저급 언어들 뭐 포트란, 어셈블러, 뭐 코볼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처럼 하나 한 줄 한 줄 우리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절차적으로 실행되고 여기에서 함수 호출이 이루어졌다. 그럼 함수에 갔다가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됐다가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 값을 받고 또 여기에서 실행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는 C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연속적인 실행이나 C 언어에도 if문이나 for문이 있듯이 여기에서 절차형 SQL에는 실행이나 분기, 반복 등의 제어가 가능한 SQL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프로시저의 표기 형태를 볼 텐데요. 한 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절차형으로 SQL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바로 절차형 SQL이라고 합니다. 한 줄씩 실행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프로시저란 절차형 SQL을 활용해서 특정한 기능을 마치 함수와 유사합니다. 참고로. 근데 함수하고는 조금 문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트랜잭션 언어. 아하, 우리 DDL, DCL, DML 배웠죠. 그죠? 근데 DCL에 우리는 뭐가 있었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랜트, 리보크, 그리고 롤백, 커밋, 세이브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그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는 DCL로 들어가지만은 얘는 TCL로
우리가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즉 트랜잭션 언어죠.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 언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그죠? 트랜잭션 뭐예요? 어떠한 작업이에요. 작업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뭐 일련의 작업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언어로 SQL과 TCL이 트랜잭션 언어에 속한다. 그죠? 그래서 TCL은 따로 분류를 해서, 그죠? 여기에 커밋, 그리고 롤백,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 요렇게 세 개를 따로 분리를 하면 제가 TCL로 우리가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도 바라보면 어차피 얘들도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DCL에도 속한다 이 뜻인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그죠? 예. 그래서 프로시저는 일종의 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트랜잭션 언어로 쭉 이렇게 우리가 적어요. create procedure 해서 프로시저 명해서 쭉 해서 이제 일련의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고 뭐 거기에다가 begin, end 그리고 뭐 델레메타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호출을 해요. 콜을 쓰든지 execute라든지 execute의 줄임말인 exec 이 세 개의 호출 방법으로 매개 변수가 있으면 갈로 열고 그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는 이렇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러면 얘는 테이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 편집기, 그래서 거기에서 뭐 SQL 디벨로퍼라든지 아니면 MySQL에는 워크벤치가 있죠. 그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 테이블 표시하는 딴, 물론 DB를 먼저 클릭을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테이블 딴, 그리고 여기에 프로시저, 인덱스, 트리거, 펑션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렇게 만들고 이제 우리가 커밋을 만들면 뭡니까? 여기에 프로시저 란에 이 프로시저 명이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이러한 프로시저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기능끼리 있으면 모듈화도 시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출을 통해서 실행되어 미리 저장해 놓은, 그죠? 여기에 이렇게 미리 우리가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SQL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프로시저다. 알겠죠? 예. 그래서 프로시저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 그죠? 여러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여러 프로그램은 응용 어플리케이션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같은 DB를 쓴다면 여러 프로그램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DB에서도 그러니까 SQL 쿼리문에서도 우리가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아울러 이러한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저장되어진 프로시저, 제가 여기에 딱 이렇게 만들면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딱 저장이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시저는 통상적으로 저장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스토어드, 저장되어진 프로시저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라고도 하지만 그냥
이제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프로시저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DB에서는 그냥 우리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도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많이 불렀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러한 프로시저는 통상적으로 시스템의 일일 마감 작업, 즉 우리가 생산을 했다. 그리고 뭐 영업에서는 출하를 하고 수주를 했다. 아니, 출하를 하고 수주를 했다. 그러면 일일 마감 작업. 이거는 뭘 하는지 뻔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일괄적으로 배치. 그죠? 일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무슨 작업들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회계 관리 시스템에서 뭐 우리가 뭐 어디에 땡겨오고 어디에 땡겨오고 뭐 데이터 땡겨오고 다 땡겨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회계에서 마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일괄 작업에 등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프로시저의 개념과 특징입니다. 특징. 알겠죠? 예. 이게 바로 프로시저다.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프로시저에서 구성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쿼리 편집기로 우리가 만드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프로시저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create procedure 해서 프로시저 명 적고, 그리고 나서 declare가 있어요. 그리고 begin, end 이 세 개는 기억하십시오. 필수입니다. 필수. 무조건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자 이러한 데이터들은 매개 변수로 들어올 수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외부 데이터들은.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SQL물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변수 선언해서 거기다가 대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프로시저에서 매개 변수를 받을 때는 in이에요. 그리고 나갈 때는 out이고요. 그래서 리턴 값이 있다면 out에서 리턴 값을 돌려줘요. 알겠죠? 예, 그래서 declare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프로시저의 명칭 그리고 변수 그리고 뭡니까? 인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선언부예요. 선언부. 그래서 declare는 선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begin과 end도 필수인데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begin과 end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저의 시작과 종료를 의미를 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컨트롤은 말 그대로 컨트롤 한다라는 뜻이죠. 제어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은 조건문 혹은 반복문이 삽입되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 변수를 선언하든 아니면 매개 변수가 들어와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했다. 그러면 컨트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값을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값들을 가지고 이제 쿼리문을, SQL문을 실행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DML, 데이터 조작 언어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인서트, 우리 많이 배웠다, 그죠? 인서트, 뭡니까? 딜리트, 업데이트, 또 뭐 하나 더 뭐 있죠? 딜리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갑자기 한 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죠? 딜리트, 아니, 인서트, 업데이트.
삽입, 삭제, 수정, 셀렉트가 있었죠. 제가 봐봅니다. 예. DML, 그리고 DCL,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죠? 예, 그랜트, 리보크,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삽입이 되어 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회, 추가, 수정, 삭제 작업을 수행을 하는 부분이 바로 SQL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개 말고 나머지 여기에 네 개는요, 옵션이에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exception, 예외다, 그죠? 그죠? 그래서 begin과 end 안에 구문 실행 시 우리가 예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부분이 바로 exception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외가 발생을 하면 위에서 SQL문에서 만약에 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롤백을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수 선언이서 뭐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익셉션 자체에서 우리가 문구를 주면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구문들이 여기에 적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트랜잭션, 그래서 이 프로시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랜잭션이에요. 크게 보면.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 SQL문에 의해서 수행된 데이터 작업들을 물리적 DB에 적용할지 아니면 취소할지를 결정하는 처리 부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QL문을 이렇게 우리가 이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고 SQL문을 실행을 했는데 예외가 없다. 그러면 이거 실행했으면 통상적으로 커밋 처리해줘야죠. 이거는. 그죠? 예외가 발생하면 롤백을 돌리고 그리고 무슨 예외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SQL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프로시저에 있는 이 네 가지 부분 그리고 디클레어 부분에서 뭔가 에러 났는지 찾아서 우리가 뭡니까? 수정을 해야겠죠. 그죠? 예. 이해돼요? declare, begin, 그리고 begin and 안에 control, SQL, exception, transaction. 알겠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프로시저를 말씀드렸지만 프로시저를 이제 만드는 거를 한번 보죠. 자, 프로시저 생성이라는 것은 프로시저를 생성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뭐 또 뷰, 인덱스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것처럼 create 프로시저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create 프로시저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표기 형식은요. create 그리고 옵션으로 근데 통상적으로 적어줍니다. create or replace 이거는 or이기 때문에 선택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약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프로시저 이름, 프로시저 명이 존재한다면, 그죠? 존재한다면 기존의 프로시저를 대체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프로시저를 없애고 이걸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reate 테이블 할 때도 drop 테이블 if exist 테이블명 하고 create 테이블 이렇게 적는 게 좋다라고 있죠. 그 이유는 수많은 테이블이 있을 텐데
테이블이 만약에 존재하면 드랍을 치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라 이 뜻이에요. 그냥 크리에이트 치잖아요. 크리에이트에서 테이블 하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이 존재하면 얘는 안 만들어지고 에러를 띄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OR 리플레이스 안 하면 프로시저명 같은 거 있으면 안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파라메타, 매개 변수, 호출할 때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말하면 인자값. 그죠? 예. 파라메타, 매개 변수, 인자값.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먼저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디클레어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디클레어가 들어가 가지고 지역 변수, 즉 지역 변수는 이 프로시저가 실행될 때만 살아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begin 프로시저의 이제 내용들을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시저 바디 여기에는 아까 봤던 뭐 컨트롤 문이나 SQL 문이나 그리고 예외 처리 구문이나 아니면 트랜잭션 처리부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end 프로시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or replace 말씀드린 바대로 선택적인 옵셔널 예약어이며 이 예약어를 사용을 하면 동일한 프로시저 이름이 이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큰 DB를 그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시저가 한두 개일까요? 아니죠. 프로시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좋아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프로시저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프로시저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or replace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 프로시저명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입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프로시저를 만약에 만들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만들게 되면 or replace를 제외를 해서 create 프로시저에서 쭉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세요. 그러면 같은 프로시저명이 있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오류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시저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프로시저 안에 같은 이름이 있는 걸 딱 보고 그걸 클릭해서 어떻게 프로시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시저가 있어서 굉장히 SQL문도 좀 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or replace를 먼저 하지 말고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도 여러분들은 한 번씩이 아니라 익숙해질 때까지 뭐 어떤 프로시저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는 or replace를 웬만하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덮어 써버리고 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는 사람들이 다 작성을 해놨는데 그거 지워버리고 이걸로 대체해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프로시저명 말 그대로 생성하려는 프로시저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파라메타 인자값, 매개 변수,
그죠? 예. 그래서 프로시저 파라메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을 때, 그죠? 그때 제가 in, out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파라메타의 프로시저 파라메타는 요거란 말이에요. 자, 파라메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런 문제도 간혹 가다가 나오기 때문에 자, 파라미터 이거 어차피 우리 요거 다음에 이제 4과목에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들어가면 이제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영어 단어로는 파라메타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이거하고 동일한 값이 동일한 뜻을 동일한 값 동일하게 우리가 부르는 게 통상적으로 파라메타 매개 변수 그리고 인자값 그리고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네 개의 단어가 동일한 의미기는 한데 그래서 현업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써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을 한다면 파라메타와 매개 변수는 소위 말해서 뭐예요? 이 함수에서 그죠? 함수와 메서드의 입력 변수명 즉 요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자값 그리고 아규먼트 요거는 우리가 영어로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함수와 메서드에서 우리가 호출하잖아요. 호출할 때 주어지는 값을 우리가 인자값,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네 개를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면, 디테일하게 나눈다면,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면 뒤에 이제 우리가 4과목에 갔을 때 그때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파라메타는 in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out도 들어올 수 있고 in, out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in이라는 것은 호출 프로그램에서 그죠? 우리가 프로시저명에 여기에 파라메타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프로시저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라메타가 여기에 있다면 반드시 파라메타의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개수와 똑같이 우리가 인자값, 아규먼트 값으로 줘야 돼요. 안 주면 에러 나요. 알겠죠? 그래서 호출 프로그램이 프로시저에게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in. 그래서 in은 밖에서 누군가 호출할 때 들어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파라메타 명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out. 이거는 프로시저가 호출 프로그램에게 값을 리턴 반환할 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inout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호출 프로그램이 프로시저에게 값을 전달하고 프로시저 실행 후 호출 작업에서 호출 프로그램의 값을 반환할 때 지정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in, out, in, out 요게 이제 파라메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 예제까지만 일단, 아니죠. 요거,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하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매개 변수명, 뭐예요? 말씀드렸죠. 호출 프로그램으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저장할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고, 자료형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변수의 자료형을 지정을 해야 어떤 자료형이고 자료형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호출할 때 그 자료형에 맞게끔, 즉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값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프로시저 바디, 몸통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시저의 코드, 앞에서 살펴봤던 컨트롤, SQL, 그리고 exception, 그리고 transaction, 그죠? 그런 코드를 기록하는 부분이고, begin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end로 끝이 나며, 이 부분은 begin과 end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SQL문이 존재해야 돼요. 아시겠죠? 뭐 select를 쓰든 하여튼 간에 뭔가를 수행하는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하나의 SQL문은 솔직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출해놓고 SQL문이 없어. 바디가 없어. 그럼 뭐 말라고 호출하고 말라고 이걸 만듭니까? 그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서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예제에서 여기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설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서 끊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제부터 쭉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